자, 계속해서 섀도우 맵 두 번째 패스 쪽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스는 이제 정상적으로 렌더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퍼스트 패스, 첫 번째 패스에서 그림을 그렸었던 섀도우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자가 있는 부분에는 그림자를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코드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쉐이더를 새로 하나 구현을 할 거예요. 라이팅 섀도우라는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구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의 코드에 쉐이더 쪽에다가 새로운 쉐이더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라이팅 언더바 섀도우 vs 이걸 추가를 해서 붙여넣고 탭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라이팅 버텍스 섀도우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이거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고 보기가 조금 가능할라나?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코드를 그냥 놓고 보면은 네, 여기서 지금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쓰는 거 똑같죠? 네, 로케이션 0번, 1번, 2번 이렇게 세 개 쓰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웃으로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포지션 이렇게 세 개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그리고 포지션 대신에 그냥 이름이 프래그 포즈로 바뀐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하나의 프래그먼트의 포지션을 의미하는 거니까 프래그 포즈라는 걸로 돼 있고, 여기에 지금 추가가 돼 있는 게 빛의 위치에서 봤을 때 빛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픽셀의 포지션을 담당하는 프래그 포즈 라이트라는 놈이 4차원 벡터로 추가가 돼 있을 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고급 피처에서 봤었던 어드밴스드 피처에서 봤었던 스트럭처 타입의 그 아웃 뭐냐 아웃 퀄리파이어가 붙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버텍스 쉐이더의 아웃풋을 이렇게 그냥 묶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고, 실상은 요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 값이 그냥 하나가 추가가 돼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 유니폼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모델 트랜스폼 이렇게 두 개를 받아서 이렇게 따로 받은 이유는 우리가 노멀 매트릭스를 이렇게 컨버팅 할 때도 모델 트랜스폼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를 이용해 가지고 노멀을 변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픽셀의 포지션을 계산할 때 모델 트랜스폼만 곱하면은 얘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놈을 따로 전달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어, 프래그먼트 포지션 라이트를 기준으로 한 프래그먼트 포지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라이트 트랜스폼이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추가로 전달을 받습니다. 얘는 뭘 하는 놈이냐면은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프래그먼트 포지션을 인풋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라이트 트랜스폼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프래그먼트 포지션이라는 놈은 여기 모델 트랜스폼을 적용한 놈이에요. 그죠? 모델 트랜스폼을 적용한 놈이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어트리뷰트 포지션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모델 트랜스폼을 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프래그먼트 포지션은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술되어 있는 그런 좌표라는 거죠. 그거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곱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지금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라이트를 기준으로 한 뷰 매트릭스랑 프로젝션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한 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 그 모델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다 거쳤을 때의 위치,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에 이게 추가가 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지금 동일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여기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놨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도 코드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붙여놓고 똑같이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다시 열어서 여기 지금 쉐이더에 라이팅 언더바 섀도우 fs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탭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탭을 좀 정리를 하고 네, 탭을 정리를 하고 여기 지금 요거에 추가가 됐으니까 요거를 정리를 하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라이팅 fs를 놓고 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비교를 해보죠. 일단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인풋으로 원래는 노멀 포지션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렇게 세 개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아웃으로 적혀 있었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포지션이랑 동일한 놈이죠. 네, 그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버텍스 쉐이더 쪽에서의 버텍스 아웃풋 이 스트럭처 요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스트럭처의 이름 버텍스 아웃풋이라는 이 스트럭처 이름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여기는 이제 인 퀄리파이어가 붙었고 여기 안에 있는 멤버는 동일하고 여기 이 스트럭처의 그 베리어블 이름이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 언더바 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뿐이 없고 그래서 여기랑 지금 구조가 동일하다. 그리고 아웃풋은 우리의 컬러 값 하나 이 4차원짜리 컬러 값을 아웃풋으로 내놔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유니폼 뷰 포지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위해서 포지션 디렉션 컷오프 어테뉴에이션 뭐 이런 것도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블린이 여기 아래쪽에 붙어 있는데 네, 뭐 이거는 위쪽으로 붙이든 아래쪽으로 붙이든 상관없고 머티리얼 똑같고 그리고 지금 새로 추가가 된 거는 이놈이에요. 섀도우 맵. 그래서 이 섀도우 맵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퍼스트 패스에서 그렸었던 뎁스 맵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림자가 졌는지 지금 이 픽셀이 그림자가 졌는지 안 졌는지 그거를 판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그림자가 졌는지 안 졌는지를 계산하는 함수를 지금 섀도우 칼큘레이션이라는 함수로 따로 뽑아놨는데 걔는 지금 프래그먼트 포지션 라이트 값을 받으면은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섀도우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판단해서 여기 플로팅 포인트 값으로 리턴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로 만들 건데 일단 0을 리턴하게 해놨습니다. 0을 리턴하면은 무조건 그림자가 안 진 거고 1을 리턴하면은 그림자가 진 거고 그렇게 이제 그 플로팅 포인트 값으로 리턴을 할 거예요. 메인 함수를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텍스처 컬러 뽑아내는 부분, 앰비언트 컬러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뭐죠? 이 어테뉴에이션이랑 뭐 그런 것들 계산하는 부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리절트에 앰비언트 컬러부터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텐시티가 0보다 클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 안쪽에서 이제 디퓨저랑 스페큘러 계산하는 부분도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다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지금 섀도우 칼큘레이션이라는 놈을 추가로 호출을 해가지고 그 값이 만약에 0이면은 여기에 0이 들어가니까는 1이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섀도우 칼큘레이션이 만약에 1이 되면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겼으면 그러면은 여기에 1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디퓨즈랑 스페큘러가 적용이 안 되게 만들어서 그림자가 지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성한 라이팅 섀도우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정리를 하면은 여기에 그 섀도우 칼큘레이션이란 함수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섀도우 맵이라는 샘플러 2D 그러니까는 뎁스 텍스처를 입력받기 위한 샘플러가 추가된 거 외에는 완전히 이 원래 우리가 작성했었던 퐁 쉐이딩 혹은 블린 쉐이딩을 응용한 라이팅 쉐이더랑 동일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제가 슬라이드에다가 정리를 해놨고요. 요거를 이제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렌더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섀도우 칼큘레이션에서 0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림자가 안 지는 형태로 렌더링이 되니까는 이전에 렌더링한 거랑 똑같이 렌더링이 되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일단 섀도우 맵 아래쪽에다가 지금 우리가 만든 쉐이더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라이팅 섀도우 프로그램이라는 멤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이건 닫고요. 그 다음에 context.h를 열어가지고 섀도우 멤버 있는 쪽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멤버를 추가를 했으면은 얘를 초기화하고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섀도우의 그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부분의 코드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의 context.cpp에 섀도우 맵 초기화하는 부분 밑에다가 여기 섀도우 맵 초기화하는 부분 있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탭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부분의 코드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카피해서 우리 코드에 그림 그리는 부분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요 부분이 퍼스트 패스고 그 다음에 세컨드 패스 부분에 지금 스카이박스 그리고 하는 부분들은 다 됐고 그 밑에 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이랑 박스 3개를 그리는 부분인데 원래는 그냥 라이팅 프로그램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 대신에 요렇게 아이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이거 대신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라이팅 섀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집어넣는 건 다 똑같은데 섀도우 맵이 추가가 돼 있었죠. 이 섀도우 맵에 3번 슬롯을 할당하고 3번 슬롯을 액티브를 시킨 다음에 방금 첫 번째 그 스텝에서 렌더링 했었던 그 섀도우 맵을 바인딩을 시켜가지고 얘를 3번 슬롯에 그 할당을 해놨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라. 샘플러를 참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 있고 라이트 트랜스폼 부분에다가는 지금 라이트 프로젝션이랑 라이트 뷰를 곱한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집어넣는 형태로 해서 프래그먼트 포지션이랑 프래그먼트 포지션의 라이트를 기준으로 한 버전 그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컴파일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똑같이 그려지면 성공이에요. 이 전에 있는 상태랑 똑같이 그려지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네 지금 그림이 완전히 똑같이 그려졌죠. 완전히 똑같이 그려진 상태고 네 별다를 게 없습니다. 아직은 그림자가 그려지지 않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라이팅 쉐이더 쪽에서 네 여기에서 섀도우 칼큘레이션 부분에 0을 리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가 안 지는 거죠. 여기서 1을 리턴하면은 그러면은 1을 리턴하면 이렇게 무조건 다 그림자가 진 상태입니다. 지금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실은 이게 앰비언트 컬러는 적용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앰비언트 컬러를 이렇게 올리면은 다 어둑어둑하게 그림이 그려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것까지를 확인했고 이제 남은 거는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섀도우 칼큘레이션 펑션을 제대로 구현을 하는 거죠. 어떤 픽셀은 그림자가 지는 거고 어떤 픽셀은 그림자가 안 지는 거냐를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 섀도우 칼큘레이션 구현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라이트를 기준으로 한 프래그먼트 포지션 그 픽셀의 포지션이 여기 프래그 라이트 포즈에 저장이 돼 있었고 거기에 픽셀의 위치를 계산을 해서 요거의 위치에 뎁스 맵에 그 섀도우 맵에 들어있는 뎁스 맵에는 뎁스 값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갖고 와가지고 이 뎁스 값이 더 작은 경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라이트에서부터 봤을 때 그 라이트가 닿지 않는 부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림자가 지는 거고 만약에 뎁스 값이 크거나 같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림자가 안 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드로 표현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서 여기 내용물만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은 다음에 코드를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 넣고 그 다음에 탭을 정리를 하고 보시죠. 지금 프래그먼트 포지션 라이트 부분에 값이 4차원이에요. 4차원. 여기 지금 아웃풋으로 나온 놈이 이렇게 4차원인데 이게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거치고 나면은 W에 1이 아닌 어떤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기 W 값으로 전체를 나누는 게 진짜 좌표 값이 나온다라고 제가 그 모델링에
제 첫 번째 파트에서 트랜스포메이션에 설명할 때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W로 나눠 가지고 진짜 위치를 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더 곱하기 0.5 더하기 0.5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이 값의 범위가 이게 캐노니컬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캐노니컬 코디네이트는 x, y, z가 각각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의 범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0.5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0.5에서부터 플러스 0.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하기 0.5를 하면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x축의 값도 0에서 1 사이, y축의 값도 0에서 1 사이, z축의 값도 0에서 1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젝션 코디네이트에 가지고 그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노멀라이징이 된 그 좌표로부터 텍스처 값을 얻어오는 거죠. 섀도우 맵에서부터 x, y 좌표를 가지고 그 텍스처 값에 r 값만 딱 갖고 오면은 그 r 값이 첫 번째 채널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뎁스 매핑 값인 거죠. 근데 빛의 위치에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뎁스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지스트 뎁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의 z 좌표가 곧 이 픽셀의 그 뎁스 값이죠. 그게 커런트 뎁스, z 좌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얘보다 더 작으면 그죠? 커런트 뎁스가 그러니까 클로지스트 뎁스가 커런트 뎁스보다 작으면 그럼 그림자가 있다 인 거고, 아니면은 그림자가 지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그럼 그림자가 그려질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박스에 그림자가 그려지고 여기 박스도 그림자가 그려졌고 이쪽 박스도 그림자가 그려졌고, 그리고 빛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네. 지금 라이트의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차피 그 스팟라이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림자가 잘 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림자가 그려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뭔가 줄무늬 같은 게 나와요. 그죠? 네.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림자가 이렇게 줄무늬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져야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막 생기고, 그림자가 진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림자가 안 진 부분에 뭔가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 생깁니다. 이런 줄무늬를 섀도우 악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뜻을 찾아보니까 여드름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섀도우 맵에서부터 값을 갖고 오는 방식이 니어리스트 네이버 형태로 값을 갖고 오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픽셀에서부터 얻어낸 뎁스 값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상도를 1024 by 1024로 렌더링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해상도가 한계가 있죠. 네. 사이즈를 우리는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렌더링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뎁스 맵의 이 해상도를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부터 얻어지는 값이 이렇게 뎁스 값이 이렇게 그 저기 뭐냐 정해진 픽셀, 이게 한 픽셀 한 픽셀 뎁스 맵의 한 픽셀 한 픽셀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 뎁스 맵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 지금 오브젝트를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잖아요. 당연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이 오브젝트를 빛보다 더 멀리서 그림을 그리면은 좀 더 멀리서 그림을 그려도 뭔가 무늬 같은 것들이 생기고, 가까이에 있으면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것들이 막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의 값을 이제 뎁스 값을 가지고 그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생긴다로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들이 그림자가 막 지는 거예요. 네, 여기 정확하지 않은 뎁스 값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 바이어스를 줍니다. 네, 바이어스를. 요게 지금 요게 그림이 살짝 잘못됐는데 이거의 값에다가 바이어스, 그러니까는 요거보다 약간 더 해가지고 이 원래 클로지스트 뎁스 값보다 약간 더 어, 값을 더 해가지고 지금은 커런트 뎁스에다가 바이어스를 빼는 형태로 해놨는데요. 그것도 맞고 이 클로지스트 뎁스에다가 바이어스 값을 약간 더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섀도우 값, 뎁스 값을 살짝 올려서 그걸 가지고 그림자가 지는지 안 지는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줄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우리의 섀도우 코드에다가 여기 요 부분이죠. 요거 대신에 이렇게 두 줄을 붙여 넣고 조절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것만으로도 지금 그림자에 아까 그 섀도우 아크네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네. 이제 제대로 된 그림자가 막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네. 그래서 라이트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은 네. 그림자가 지금 이 오브젝트에 진 그림자가 여기 박스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이런 그림자를 프로젝티브 섀도우 가지고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섀도우 맵을 가지고는 이렇게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섀도우 아크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빛의 각도를 잘 조절을 해서 이 빛의 들어가는 입사 각도가 면이랑 거의 수직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이렇게 아크네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줄무늬가 이렇게 쫙 가 있죠. 좀 어둡긴 하지만 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라이트 디렉션이랑 서피스 노멀의 차이가 크면은 앞에서 봤었던 요 그림의 이 방향 각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게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그러면은 바이어스도 좀 더 크게 줘야지 이 이런 경우 지금의 경우에 아크네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지금 라이트 방향이랑 노멀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바꿔서 주는 형태의 테크닉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면의 면과 라이트 디렉션 두 개가 만들어내는 각도가 크면 바이어스도 크게 만드는 식으로 코드를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바이어스를 계산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넣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이어스를 그냥 이렇게 픽스로 0.005를 줬는데 그 대신에 이런 수식을 쓸 거고 얘네들을 입력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벡터 3로 노멀 벡터 3로 라이트 디렉션 이렇게 입력을 받을 거고 얘네 둘 사이에 내적을 하면은 얘네 두 개가 방향이 똑같으면 그러면은 바이어스가 작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 마이너스 값을 줄 거예요. 두 개의 방향이 똑같으면은 1을 빼면은 이 값이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미니멈 값으로 여기에 0.005가 들어갈 거고 만약에 얘네 둘의 각도 차이가 크면은 클수록 90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값이 0에 가까워질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1.0이 될 거니까 바이어스 값이 큰 값 0.005가 맥시멈 값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0.005에서부터 0.05 사이로 바이어스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섀도우 칼큘레이션을 콜하는 부분에 이렇게 파라미터가 두 개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 섀도우 칼큘레이션 부분의 코드를 살짝 수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노말이 지금 픽셀 롬에 들어있기 때문에 픽셀 롬 이거를 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 디렉션은 지금 라이트 디렉션 여기 들어가 있는 요 값을 쓰면 되니까 라이트 디렉션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네, 기본 지금 우리가 기본 세팅으로 했을 때도 아크네가 사라진 깔끔한 상태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림자가 아까 이렇게
빛의 각도가 면이랑 거의 이렇게 수직하게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도 지금 아크네가 안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그림자가 약간 떠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그림자가 이렇게 져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자가 이렇게 어, 원래 있는 발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엉뚱한 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바이어스 값이 너무 그 크게 조절이 돼 있으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피터패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피터팬이 그 그림자 자기 그림자 찾으러 웬디 집에 가잖아요. 그 그림자가 떨어지는 거의 현상이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피터패닝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 그림자가 바이어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거를 조절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되냐면은 바이어스 값을 그냥 잘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면은 섀도우 웹을 그릴 때 페이스 컬링을 프론트 페이스를 그리고 백 페이스를 컬링하는 게 아니라 프론트 페이스 컬링을 하고 백 페이스만 그리는 식으로 하면은 이 뒷부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조금 더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 부분도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프론트 페이스 컬링을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뎁스 값이 이렇게 좀 더 작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의 그림자를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들어가진 않을 거고 그냥 바이어스 값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어, 여기 쉐이도우 부분에 바이어스를 여기 미니멈 값은 0.001로 그 다음에 맥시멈 값은 0.02로 이런 정도로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결과로 나온 그림인데 지금 아까 그림자가 너무 떠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붙어 있는 상태가 됐죠. 지금 여기서도 그냥 안 그려지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상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로도 한번 그림자를 그려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를 스팟 라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옴니 디렉션 라이트, 그러니까 포인트 라이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팟 라이트 그려봤으니까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림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일단 라이트 쉐이더 쪽의 코드를 바꿔야 되겠죠. 일단 이게 디렉셔널 라이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파라미터가 하나 추가가 돼야 돼요. 요 디렉셔널이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코드에서 이게 지금 라이팅 섀도우 쪽에 여기 포지션 위쪽에다가 이렇게 디렉셔널이라는 게 이걸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어테뉴에이션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어떤 부분이든 다 동일한 디렉션을 이용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포지션 데이터는 안 쓰고 이 디렉션 데이터만 쓰게끔 이 디렉셔널이라는 파라미터가 1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디렉션만 쓰는 걸로 그런 식으로 구현을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리절트의 앰비언트 값을 먼저 집어넣고 라이트 디렉션이랑 인텐시티랑 어테뉴에이션을 먼저 1로 세팅한 다음에 이게 디렉셔널이라는 값이 1로 입력이 됐을 때는 이 그 파라미터로 들어왔었던 라이트 디렉션을 노멀라이즈한 그 방향을 그대로 쓰고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 구현했었던 그 어테뉴에이션이랑 방향을 계산하는 그런 코드가 동작하도록 하는 걸로 코드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래쪽에서부터 여기 지금 in main 적혀 있기 전까지를 코드를 긁어가지고 어디다 붙이면 되냐면은
지금 메인에서 어, 여기 요 부분이죠. 여기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 맞나? 요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여기 리절트 부분까지. 네, 그렇게 하면은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여기 세타랑 인텐시티 계산하는 부분도 다 가르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를 제거를 하고 지금 예,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탭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코드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 리절트 값은 앰비언트로 먼저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라이트 디렉션, 인텐시티 어테뉴에이션을 초기화를 해서 디렉셔널이라는 파라미터가 1로 들어오면은 디렉셔널 라이트를 쓸 거니까는 라이트 디렉션만 노멀라이징 해가지고 라이트 디렉션 벡터를 채워 넣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디스턴스랑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라이트 디렉션을 계산을 하고 어테뉴에이션 계산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텐시티도 계산하고 이제 지금 이 인텐시티 계산하는 거는 스팟 라이트의 컷오프 각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였었죠. 그런 식으로 이 디렉셔널 값이 1이 아닐 경우에는 원래 코드가 동작하게 만들고 1일 경우에는 디렉션만 고려하고 어테뉴에이션 인텐시티는 그냥 1을 유지하는 걸로 그런 형태의 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 우리의 컨텍스트 쪽에다가도 디렉셔널 라이트를 온오프를 시키기 위한 불 타입 데이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헤더 쪽에 가서 라이트 파라미터의 첫 줄에다가 이렇게 디렉션 이거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IMGUI 체크박스를 추가를 할게요. 네. 그래서 거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context.cpp로 가서 우리의 라이트 파라미터를 건드리는 부분의 제일 앞부분에다가 디렉셔널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디렉셔널 라이트일 때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아니에요.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해야지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 그림자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소고널 프로젝션 이 라이트 디렉셔널 값이 true면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쓰고 이런 형태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방식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코드에 가서 여기 지금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부분에 코드가 이쪽에 있는데 얘 대신에 지금 방금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죠. 네, 여기 디렉셔널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라이팅 섀도우 프로그램의 set uniform 해서 라이트의 디렉셔널 이라는 값에다가 라이트에 들어있는 디렉셔널 값이 true면 1이고 아니면 0을 집어넣는 형태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코드가 여기 요거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똑같고 지금 여기 디렉셔널 파라미터 추가된 게 보이죠. 이렇게 키면 이렇게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모든 위치에서 다 그 동일한 방향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은 그림자가 잘 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지금 이게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여기 공중에 떠 있는 부분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앰비언트 컬러를 조금 높이면은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림자가 진 부분이라도 이렇게 그 디퓨즈 컬러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향을 이쪽도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그림자가 잘 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여기에 지금 라이트의 위치가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그림자가 제대로 계산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기에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뎁스 맵 자체의 해상도와 위치 선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찡겨 있기 때문에 애들의 파라미터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은 라이트 디렉셔널 파라미터를 껐다 켰다 하면은 스판 라이트일 때, 그리고 저기 뭐냐 디렉셔널 라이트일 때 이거를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잘 지는 걸 확인했고요. 지면의 크기를 이제 40 바이 40으로 늘려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코드에 이 context.cpp에서 이 드로우 씬의 첫 번째 그림이 바닥 그림이었잖아요. 네, 지금 지면의 크기가 가로 10 그리고 세로 1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넓게 늘린 다음에 다시 씬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예제 씬에서 그리는 것처럼 바닥이 좁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좀 더 넓게 되겠죠. 지금 그 파가 조금 짧아가지고 이게 좀 잘리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를 켜서 그림을 그리면은 예기치 못한 상황 같은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 그림자가 지면 안 되는데 그림자가 져 있고, 여기 박스에 그림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게 이 건너편에도 막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 코드에서 섀도우 맵에 텍스처 파라미터를 세팅을 할 때 랩핑 방식을 리핏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리핏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이즈음에 지금 텍스처 랩핑이 한번 일어난 거죠. 이 바깥쪽은 지금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벗어난 위치인 거예요. 그 XY 좌표가.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반복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는 이 섀도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패턴화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를 하려면은 이 코드에서 리핏을 안 쓰면 돼요. 리핏을 안 쓰고 대신에 클램프 투 엣지나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 클램프 투 엣지로 쓰면은 그러면은 끄트머리에 있는, 그러니까는 모서리에 있는 픽셀 값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클램프 투 엣지 말고 클램프 투 보더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램프 투 보더로 변경하고 보더 컬러를 1로 지정을 하면은 우리의 텍스처 맵을 벗어난 뎁스 맵의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뎁스 값을 1로 받기 때문에 그림자가 다 안 지는 형태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et border color라는 펑션을 추가를 할 거고요. 텍스처 쪽에다가 카피를 해서 우리의 텍스처 점 헤더에 가서 set wrap 밑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4차원짜리 벡터로 이렇게 입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텍스처 점 cpp로 가서 set wrap 펑션 밑에다가 이 코드 보더 코드를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다른 거 없고 지금 위쪽에 있는 텍스처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랑 똑같은 함수인데, 그 텍스처의 보더 컬러를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여기에 컬러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 4개를 받으면은 그거에 포인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펑션이 i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임의의 값이 인티저라는 얘기고, 여기 f면은 플로팅 포인트 값인데 그게 뒤에 v가 붙어 있으면은 벡터 형태, 그러니까는 포인터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컬러라는 벡터의 포인터로 이렇게 입력을 받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섀도우 맵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섀도우 맵의 set border color GLM 104.1
이렇게 하면 111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랩 타입을 리핏 대신에 리핏 대신에 gl clamp to border 이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해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실행해 보면은 이제 이걸 디렉셔널 라이트로 이렇게 바꿨을 때도 바깥쪽에 이상한 그림자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그림자들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잘 잘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그림자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해상도가 아까 얘기했었듯이 섀도우 맵의 해상도가 우리 1024 x 1024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해상도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림자가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그림자가 그려지는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딱딱해요. 지금 그림자가 완전 거의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회색빛이 나도록 앰비언트 컬러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그림자가 완전히 딱 각지게끔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 선으로 자른 것 같은 그런 그림자가 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계가 흐릿한 게 조금 더 리얼하게 보인단 말이죠. 소프트 섀도우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기는 그림자를 하드 섀도우라고 부르는데, 소프트 섀도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섀도우는 보통 이 퍼센테이지 클로저 필터링,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샘플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그게 그 부분에 그림자가 지는 놈의 개수를 세서 그 개수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샘플 9개를 본다. 그러면은 그냥 9개 평균을 내 가지고 그림자를 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코드가 요 부분인데요.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 가지고 코드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코드에 섀도우 코드, 섀도우 쉐이더 코드죠. 라이팅 섀도우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섀도우 칼큘레이션 부분에 이 섀도우를 계산하는 부분, 이 부분만 이제 코드를 고치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고 탭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섀도우는 0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텍스처로부터 텍셀 사이즈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역수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거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XY 좌표만큼, 그러니까는 이웃하는 픽셀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텍셀 사이즈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을 지금 여기에다가 XY에다가 곱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프로젝션 된 코디네이트,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는 코디네이트에다가 이렇게 더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x와 y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 하나의 텍셀 사이즈가 그냥 곱해지니까 그거는 즉 이 프로젝션 코디네이트 .xy를 기준으로 해서 옆에 픽셀, 이웃하는 픽셀들 9개를 의미하는 꼴이 돼요. 거기서부터 지금 텍스처 맵의 값을 갖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섀도우가 지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누적을 시키면은 맥시멈 9, 미니멈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9로 나누면은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이 되겠죠. 만약에 경계면 부분에 이제 그 부분에 어떤 픽셀은 3개는 그림자가 안 졌고 6개는 그림자가 졌다. 그러면은 9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값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좀 더 부드러운 형태의 그림자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결과를 보죠. 네, 보시면은 이제 경계 부분이 이제 약간 부드러운 형태로 그림자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요거 아직 이렇게 약간 딱딱하긴 하지만 이게 이거를 이제 조절하는 거는 샘플을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부드러워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 이 옵셋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여기에 지금 텍셀 사이즈를 그냥 곱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2를 곱했을 때, 뭐 1.5를 곱했을 때, 뭐 그런 경우마다 약간씩 결과가 달라지니까는 역시 그것도 조율을 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 이웃을 여러 개를 보면 여러 개를 볼수록 더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여러 개를 보는 경우에는 성능 하락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저기 뭐냐 이웃 개수 지금은 9개를 보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3개, 3개씩 9개를 보는 건데 이거를 2개씩으로만 늘려도 5x5 해서 25개의 이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텍스처에 25번 접근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현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선택을 잘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그림자를 더 부드러운 걸 그렸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번외로 이게 이거는 실습은 안 할 건데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팟 라이트처럼 약간 범위를 줘가지고 빛을 쐬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빛이 뻗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같이 하나의 아이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하나의 뎁스 맵을 가지고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요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이렇게 뎁스 맵에다가 집어 넣은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커버를 할 수 있고 커버를 할 수가 없고 앞쪽, 옆쪽, 뒤쪽, 위쪽 전부 다 이 그림을 그려봐야지 그거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커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옴니 디렉셔널 섀도우 맵이라고 부르는데 아예 뎁스 맵 6개가 붙어 있는 뎁스 큐브 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 뒤쪽, 양옆 그리고 위아래 쪽에 뎁스 맵을 각각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뎁스 맵을 6번 그린 다음에 그거를 샘플러 큐브 있었죠? 그 샘플러 큐브로 값을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그림자를 그리면은 방 안에 횃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생기는 그런 그림자 같은 걸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섀도우를 알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섀도우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과 만만치 않게 중요한 노멀 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